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꽃놀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요 오는 길에도 벚꽃이 활짝 다 폈죠. 그죠? 이 앞에도 그렇고 오는 길 달맞이 고개에도 아주 벚꽃이 활짝 핀 게 아주 예쁩니다. 오늘 좋은 날에 저희가 불교 명상 관련된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잠 브람 스님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수행할 때 저는 먼저 몸을 알아차리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행 중에 저희 몸은 몹시 이완됩니다. 마치 온천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그 명상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으면 이완을 시키는 거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을 잘 돌보는 거죠, 이게. 평소에 우리는 몸을 잘 돌볼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바쁜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살펴볼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 몸은 많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되다 보면 이게 긴장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몸에 병이 될 수도 있죠. 이 몸을 이완시킨다는 것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애심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감싼다는 거죠. 그죠? 평소에는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몸이 요구하는 바를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명상을 할 때는 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얼마나 힘든가 잘 살펴보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 주의력을 몸에다 두는 거죠. 어깨로 한번 살펴보고, 어깨에서 힘이 들어갔으면 힘도 쭉 빼고, 목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 목에서도 긴장을 이완시키고, 얼굴이 긴장되어 있으면 얼굴도 이완시키고,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돌보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사실 이게 명상의 기본입니다. 몸이 이완돼야 마음이 이완됩니다.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몸도 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 몸이 우리가 긴장되어 있을 때는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에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런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뭔가 움켜쥐고서 무겁게 뭔가 들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팔이 아프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도 떨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몸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근데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에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과 떨림이 멈춥니다. 이제 내가 몸이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없으면 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신경이 안 쓰기 때문에, 몸에 떨림이 없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긴장을 해서 몸을 자극시키는 그런 자극이 없다 보면 몸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큰 장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막 들리고 있다. 이러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가 같이 동시에 들리고 있어도 그 기계 소리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죠? 잘 들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의 주의력이 내면으로 향하기 힘듭니다. 몸이라는 장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서 몸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좌선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걷기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보통 기본 자세가 좌선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겁니다. 몸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해서 몸이 사라져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를 취할 때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를 취할 때 자리를 잡고 탁 앉아가지고 긴장을 탁 해서 허리를 절대로 굽히지 말아야지 하면서 명상하는 주제를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긴장을 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세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자세는 막 긴장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좌선 자세를 취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가장 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이게 뭐가 편안나. 나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한데 나는 그 릴렉스 체어에 딱 기대어 있는 게 제일 편한데 나는 선베드에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릴렉스 체어에 가만히 누워서 기대서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합니다. 움직이지 않고서. 여러분 누워있을 때도 가만히 자는 경우 없습니다. 계속 뒤척입니다. 가만히 누워 계속 움직이지 않다 보면 몸을 움직이지만 어떤 마비 자세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요양사가 보면 간병사가 끊임없이 몸을 일정한 시간마다 뒤집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몸에 욕창이 이런 게 생겨서 피부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몸을 그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아무리 편한 자세도 그대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면 괴롭습니다. 근데 좌선한 자세는 가장 오랫동안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익숙해지면. 이게 아주 과학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좌선을 할 때도 우리가 긴장을 하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허리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긴장을 하면 안 됩니다. 허리를 세우되 긴장을 편안하게 풀면서 릴렉스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 명상을 할 때 보통 유도 명상에서 보면 처음에는 몸의 긴장을 푸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몸의 움직임도 사라지고 변화도 없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사라져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유도 명상 할 때도 긴장을 푸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사라지면 정말 마음에 좀 더 깊은 내면의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름 붙이냐면 평화 측정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명상을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소미터, 평화 측정계는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나타내는 측정계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면 평화 측정계 바늘이 올라갈 것입니다. 깊은 명상의 상태에서는 바늘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에는 보면 속도계가 있죠. 그죠?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높이면 속도계가 쫙 올라갑니다. 밟았던 엑셀을 느슨하게 하면 속도가 내려가죠. 그죠? 바늘이 내려갑니다.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그건 속도계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속도계 같은 측정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평화로움을 측정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에서 10까지 한다면, 만약에 이제 평화로움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면 10까지 쭉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불안함이 사라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1이나 1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이것을 평화 측정계라고 해서 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지,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평화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혼란스럽고 장애가 있다면 그 혼란스럽고 장애가 있는 혼란스러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평화로운 상태라면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평화로운지 아니면 평화롭지 않은 혼란스러운지, 내 마음이 들떠 있는지 고요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평화롭나? 그러면 내 관심이 내 내면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내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혼란스러운가?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평화로운 정도는 얼마나 되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도 있지만, 판단을, 이게 평화로우면 좋은 것이고, 평화롭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죠. 사실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에게 평화를 일으킨 게 무엇이고, 또는 나에게 혼란스러움, 또는 들뜸을 일으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들떠있다. 왜 그럴까 살펴보는 거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9 정도 된다,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때 지금 마음을 살펴보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막 미래로 달리고 있구나. 뭔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 이거 원하는 마음, 욕망을 버려야지. 이게 평화로울 수 있게. 그 욕망을 버려보는 거죠. 버리고 나면, 이게 그동안 혼란스러웠다. 이 평화의 속도계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이게 확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경험적으로, 원함이 있을 때, 욕망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그걸 버리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경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여기도 있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사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간에 부정적이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또는 남들한테 썩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럴 때 이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일종의 평화 측정기에서 보면 그게 엄청 속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니까, 썩냄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거나, 마음이 들뜨게 됐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제, 이걸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결점을 찾는 마음을 버려야지 하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모든 대상에서 좋은 점을 잘라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라서,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과가, 만약에 썩은 사과 있어도, 사과에서 썩은 부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썩은 부분을 잘라내면 나머지는 썩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그 썩은 사과가 맛있습니다. 썩은 부분만 잘라내면, 제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가 그 집안에서 과수원을 했어요.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과수원을 하는 그 보통 집에서는 좋은 사과를 못 먹습니다. 좋은 사과는 팔아야 되니까 팔고 다 떨어지고 썩은 사과, 특히 썩은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먹거든요. 벌레 먹고 썩은 것들이 보면 그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벌레가 꼬이고 썩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니까 그쪽으로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썩은 사과 맛있어요, 이게. 어쨌든 그 썩은 부분만 잘라내면 그거는 달콤한 아주 맛이 있는 사과잖아요, 이게. 그런 맛을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라서 보면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보통 그 습관이거든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달라지거든요. 그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게 밖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나의 수행이 됐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좋은 점 보면 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지고 훨씬 고요해지거든요. 그리고 훨씬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 측정계, 내 마음의 일종의 평화의 측정계의 속도가 확 내려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을 억지로 조작하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특히나 내 마음, 내 수행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그래. 그러다 보면 힘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황은 내 뜻대로 항상 되지 않잖아요. 특히나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난 괴로운데,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내려고 그걸 막 억누르지면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평화로운 마음이 깨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 이게 나의 평화를 깨는 원인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내 마음에 어떤 혼란이 가라앉고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나 미래도
과거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골몰하고 또는 후회하고 때로는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하면 내 마음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괴롭단 말이죠. 갈증이 난단 말이죠. 평화롭지 않은 거죠. 평화 측정기의 속도가 높아진 거죠, 이게. 그럴 때, 그래. 지금 내가 마음이 이런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고 쫓아가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구나, 괴롭구나 하고서 그걸 버리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편안하게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현재의 순간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지죠. 고요해지죠. 평화로워지죠. 괴로움이 사라지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래. 내가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게 내 마음의 평화를 깼구나. 내 마음의 고요를 깼구나. 나를 괴롭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걸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둬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평화롭지 않은가?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지 않다면 얼마나 평화롭지 않은가? 그리고 그건 왜 그런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혼란스럽고 괴로웠던 마음, 들떴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는가 하고서 그것을 이제 한번 본인이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점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평화를 깨는 원인들을 버리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평화로운 상태가 굉장히 발전되고 그게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사실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흡의 전체 과정을 다 알아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의지력뿐입니다. 의지의 힘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긴장이 일어납니다. 의지 없이 준비 없이 호흡 수행을 시작하면 긴장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는 이유 역시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면 호흡이 수행자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그 준비입니다. 보통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시작을 할 때 보통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호흡 수행, 아나파나사티 해서 그래 나는 잠시도 놓치지 않고 순간도 놓치지 않고 호흡을 다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않아야지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평소에 하던 습관입니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서 내가 완벽하게 내가 이걸 해내야지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의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호흡 명상을 처음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잠시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긴장이 되고 힘이 듭니다, 이게.
호흡 명상이 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고역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저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있나? 원래 긴장되고 어려운 거지. 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경우도 많죠. 그 습관,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마음이 그래도 좀 깨어나고 또 알아차림도 조금 강해지는 것 같고 호흡도 좀 알아차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힘이 들죠. 힘이 들고 애를 써야 되니까. 방금 그렇게 하다가도 보면 막 잡념이 막 일어나서 그 호흡을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의지를 이용해서 막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태는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호흡 명상을 할 만큼 정제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섬세한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보다 아주 섬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라야지 사실 호흡 명상이 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앞에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종의 마음의 평화 측정계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혼란과 들뜸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어느 정도 평화롭게 만들어야지 사실은 그때가 돼야지 의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막 하려다 보면 의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명상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의지라는 것은 벌써 거기에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려야지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벌써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명상의 장애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욕심을 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욕망을 버려라 하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오히려 욕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건 불교 수행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교 수행은 놔버림의 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확 잡아 욕심을 내잖아요. 좀 섬세한 욕심이죠. 좀 미세한 욕심이죠. 근데 어쨌든 그 대상이 아무리 명상 주제라 하더라도 설사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욕심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 불선법이고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명상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호흡 명상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을 안다고 할 때 호흡을 그저 알 뿐입니다.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아는 거죠. 움켜쥐어서 알아야지 하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다르죠. 이때도 보면 아까 그 법회를 처음 시작할 때 릴렉스 한다 그랬잖아요. 몸을 릴렉스하고 이완하고 마음을 이완시킨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이완된 상태로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억지로 잡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 컵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컵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 컵 속에 물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컵 속에 그 물이 우리의 마음 상태라면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우리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컵 속의 물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파옵니다. 통증이 생기죠, 그죠? 괴롭죠. 하면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뭔가 얻으려고 하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긴장이 되고 힘들죠, 그죠? 집에 오면 편안합니다, 그죠? 집에 와서 다 퇴근하고 소파에 탁 누워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왜 편해집니까? 더 이상 억지로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막 버리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그냥 내 의지를 버리고서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잡아야지 하면 그건 계속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마음이 정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 그 마음이 더 이상 고여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릴렉스 된 상태로 의지를 버리고서 관심만 가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들고 있던 이 잔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면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죠, 그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잔 속의 물은 좀 지나면 저절로 멈춥니다, 시간이 나면.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명상을 제대로 하다 보면 점점 힘이 덜 듭니다. 에너지 소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할 때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내려놓고 릴렉스하고 그냥 관심만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이 호흡을 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마음에 원함, 그 얘기는 거죠. 원함이 있으면 원함도 버리고, 과거나 미래도 쫓아가는 그런 하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과거와 미래도 버리고, 또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는 마음도 버리고서, 그냥, 그리고 뭔가 자꾸 불만족하거나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런 습관도 버리는 거죠.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에 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서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 이런 태도를 계속 기르는 것. 이게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호흡이 좀 쉽게 알아차려집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알아차린다고 마음 챙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려야지, 잡아야지, 알아차려야지, 이래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의 평화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저기로 날뛰던 마음 있잖아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멈춥니다. 몸이 긴장이 풀리고 몸이 평화로워지면 몸이 멈추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면 마음이 이 자리에 점점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고, 이 충전되는 속에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멈춤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고 마음이 더
예리해지고 알아차림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아도 호흡을 한번 볼까 이러면 애쓰지 않아도 호흡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음 챙김이 강하면 우리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잡다한 잡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라면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어떠냐면 호흡을 그래 움켜쥐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알아차려야지 하잖아요. 그래도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 챙김이 강하면 그냥 뒤로 물러서서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하면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욕심이 보인다. 욕심이 장애인데. 그러면 마음 챙김이 강할 때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있구나 하고 쉽게 버려집니다. 근데 이게 약할 때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버려야지 하는 욕심이 또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통해서 이제 마음 챙김이 점점 개발되면 명상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호흡 명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마니까야 118번 경전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는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호흡 명상에 관한 그 호흡 명상에 관한 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 호흡 명상을 호흡 명상이 뭐냐면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이러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코로 하지 그래. 전면 코끝에서 그래. 알아차리는 거 호흡을. 아니면 나는 느낌이 인중에서 호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중에서 알아차려야 되나? 아니면 입술 끝에서 알아차려야 되나? 아니면 인중과 코끝 사이 요 공간에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나? 이게 앞이니까. 방금 전면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앞에 그냥 이 정도에서 호흡이 그냥 확 들어왔다 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 챙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전면이라는 게 위치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죠.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마음 챙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호흡 명상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호흡 명상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코끝을 알아차리면서 호흡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들어온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들숨, 날숨 코끝에서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인중에서 들숨, 날숨 하면서 인중에 호흡이 스치면서 나는 느낌을 가지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릴 수도 있죠. 때로는 호흡이 들어왔다 배가 불룩해지잖아요. 그 다음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순수한 호흡 명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코끝에서 알아차리면 코 플러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인중에서 이걸 호흡을 알아차리면 인중 플러스 호흡을 알아차린 겁니다. 배에서 알아차린 배 플러스 호흡을 알아차린 겁니다. 사실 순수한 호흡이 아닙니다. 순수한 호흡 명상이 아닙니다. 원래 그 순수한 호흡 명상은 뭐냐면 호흡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오네 들숨, 호흡이 나가네 날숨, 호흡이 들어오네 들숨, 호흡이 나가네 날숨.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호흡을 가지고요. 호흡이 들어온다, 호흡이 나간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호흡을 아는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고 아니 호흡을 아는데 코끝에서 하네, 인중에서 하네, 안 그러면 콧구멍 안에서 하네, 이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긴장을 하면 자세하게 알아차려야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힘을 쭉 빼고 그냥 내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호흡이 들어오네, 호흡이 나가네,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위치나 신체 기관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사라집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게 점점 더 세밀하게 알아차려지고 더 세밀하게 더 신경이 쓰게 됩니다. 나중에 호흡 하다 보면 별의별 느낌이 다 안 들어요. 만약에 코끝을 알아차린 다음에 코끝을 자세하게 알아차리자면 점점 더 세밀하게 점점 알아차리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거죠. 긴장을 풀고서 들숨이면 들숨, 날숨이면 날숨, 이것만 하는 거죠. 힘을 쭉 빼야 됩니다. 그 창밖에서 우리가 저 바다를 보듯이 바다에 이제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네. 이런 거죠. 배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색깔이 어떻고, 배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돛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배다! 라는 것만. 배가 지나가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알아차리면 우리 움켜쥐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호흡 명상의 목적은 뭐냐면 호흡을 자세하게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이 얼마나 호흡의 형태나 호흡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호흡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생각으로 갔다가 어떤 감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대상, 항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흡 멀리 가지 않죠.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흡을 알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막 움켜쥐면 안 되죠. 긴장을 하면 안 되죠. 릴렉스하고서 그냥, 들숨이라면 들숨이라고, 날숨이라면 날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야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셔가지고 코가 자주 막히시거든요. 그래도 사실 호흡 명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가 막혀도 호흡은 하고 있잖아요. 들숨 있네, 날숨,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 명상은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코가 막혔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숨을 헐떡이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잔 브라함 스님이 말레이시아에서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수행자한테 가르치는데 마침 거기서는 명상을 하면 두통이 있는 수행자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상기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게 상기 수행을 하다 상기에 걸리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뭐 때로는 몸이 막 마비되기도 하고, 어깨가 마비되기도 하고, 목이 마비되기도 하고,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주로 화두를 들거나 이러면 그런 게 많이 오는데, 이제 호흡 명상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생기냐 하면, 그 화두가 됐든 이런 호흡 명상이 됐든 근본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신경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릴렉스 하잖아요.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호흡이 뭐하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죠. 이렇게 하면 그런 두통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위치를 정해 알아차리자. 그럼 막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막 눈도 아프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억지로 막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특히 두통 같은.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긴장을 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평소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엔 긴장하지 않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릴렉스 하는 거죠. 릴렉스 하는 거죠. 이게 이치가 통하는 것 같아요. 보면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긴장을 풀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깨 힘이 풀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복싱을 한다 이러면, 복싱 하는 사람들 보면 어깨 힘들 거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깨 완전히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도 그렇다더라고요. 가수들도 보면, 이 전문가들이 보면 그 사람 걷는 것만 봐도 척 보면 이 사람 노래 잘할지 못할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어깨 힘이 쫙 풀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긴장을 한 사람은 잘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 노래나 운동에서도 보면 몸의 긴장이 쫙 풀린 상태, 마음의 긴장이 쫙 풀린 상태가 돼야지 아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긴장이 탁 풀린 상태가 돼야지 명상을 하기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긴장을 하고 있나 이걸 잘 살펴보고, 긴장하고 있으면 힘을 쭉 빼야 됩니다. 릴렉스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써야 됩니다. 수행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도 없이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저 머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 힘이 강해지고 저절로 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억지로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앉아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호흡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다 다른 잡다한 생각이 나면 슬쩍 밀어버리고 다시 좀 주의력을 갖고 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린 시간이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 챙김이 호흡 명상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거든요.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이런 것들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마음 챙김도 점점 강해집니다. 마음 챙김 점점 강해지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 숫타 호흡 명상경에서 보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쉬리라 하며 공부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호흡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호흡 전체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중에 명상이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이건 뭐냐면 호흡의 시작부터 끝까지, 들숨 있으면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서 저절로 도달하는 단계죠. 근데 만약에 억지로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야, 그래,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니까 잠시도 놓치지 말고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힘이 들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데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애를 쓰고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는데, 긴장을 하는데 우리가 즐거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즐거워서 웃잖아요. 정말 진짜 억지로 내는 웃음이 아니라 웃는다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즐겁다는 상태죠. 즐겁고 행복할 땐 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긴장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명상이 보면 일종의 고역이 돼버립니다. 계속 고행이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의무감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명상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내면에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감, 희열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즐거움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처음엔 사실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죠? 아니, 들숨, 날숨, 이게 알아차리니까 무슨 재미가 있노? 차라리 넷플릭스 보는 게 재밌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이게 무슨 재밌노? 친구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지.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해서 점점 마음 챙김이 발전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호흡 전체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점점 즐거워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죠? 이렇게 단순한 것이 보면, 단순한 작업, 정말 호흡이라는 무미건조한 이런 대상이 굉장히 지켜보기 즐거운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도 즐겁고, 거기서 굉장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게 점점 쉬워지면 즐거우니까 명상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즐겁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요즘 학생들 보면 게임을 한다 이래서 게임을 하는데 밤을 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밤을 새는 불가능하잖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됐죠. 그때 무슨, 저는 뭐 그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온라인 게임 이런 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인데, 당시에 무슨 삼국지 이런 게 막 나왔나 봐요. 삼국지 이런 게 나와서 초창기에, 근데 그 하숙집에 그 함께 있던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삼국지 삼국지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거 나왔다 하면, 한 보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 친구가 근데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고시 공부는 안 하고, 그 게임 나오면 보름 동안 나오질 않아. 그 집중력이 대단하죠, 그죠? 고시 공부했으면 그 한 1년 안에 붙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걸려서 학교 가는데, 근데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밤을 새서 하는 애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라 하면 1시간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학 수업 이런 건 보면, 다들 보면 이게 막 눈을 뜬 거 보면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깨어있는지 잠을 자는지 이게 사람의 눈인지 동태의 눈인지 사실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학교에 가면 그렇죠, 그죠? 근데 막 이제 수업만 끝나면 눈이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 뭐 게임 한다 몇 시간 쫙 그냥 몰입해서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게 즐거우니까 그런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오락실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오락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이럴 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주말이 되면, 옛날에는 이 시간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대학교 앞에. 그럼 아침 한 9시쯤 가면, 한 밤 9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이제 점심은 이제 라면을 시켜서 라면을 때우고, 라면 볼 때도 이제 이 눈을 이제 만화책에 떼지 않는 거죠, 이게. 이게 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왜 그렇겠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점점 이 호흡 명상도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면서 이제 명상이 하지 말라고 해도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에는 뭔가 계속 얻어야만 내가 즐거움을 느꼈단 말이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죠.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얻어서, 성취해서 그런 뭔가 기쁨을 느꼈다면, 명상을 하면서는 이게 전체가 놓아버림의 과정이거든요. 놓아버림을 통해서 생기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비교가 됩니다. 내가 그 전에 밖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켰던 행복보다 이게 훨씬 뛰어나구나. 질이 높구나. 그리고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욕심을 충족시킨 행복은 빛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얻었으면 나중에 괴로움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아끼고 제일 기쁨을 줬던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줍니다. 내가 정말 돈을 아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아이폰을 하나 샀다. 새 거다. 너무 화면도 깨끗하고 너무 디자인도 멋지고, 근데 산 날 잘못 손을 미끄러져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탁 떨어져가지고 액정에 금이 다 가버렸다. 어떻습니까? 그 행복감이 순식간에 괴로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건이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줬던 대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자녀가 있는 분도 그렇죠. 자녀가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자녀가 가장 큰 걱정과 괴로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빌려온 행복입니다. 대출 낸 거죠. 그죠? 대출 내면 여러분은 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불교 명상을 통한 놓아버림 행복은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내면에서 만들어내서 그냥 이제 일종의 돈이 쌓이는 것처럼 계속 쌓아가는 행복입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토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